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6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각대장 푸틴, 고도의 협상 전략 아니면 그냥 나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회담은 당초 어젯밤 6월 28일 밤 10시 4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이 111분이나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또다시 국격이 떨어졌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열렸던 러시아, 프랑스 정상회담이 늦게 끝나면서 불가피하게 수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1시간 이상 늦게 나타난 데다 회담마저 늦게 끝나면서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한러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명입니다. 일단 최초 원인 제공자가 푸틴 대통령이 아닌 마크롱 대통령으로 밝혀진 셈입니다. 그러나 평소 지각을 밥 먹듯 하던 푸틴에게 당장 비난의 화살은 푸틴을 겨냥합니다. 악명 높은 지각대장 푸틴, 외국 정상을 만나는 자리에 30분, 40분 늦는 것은 숱하고 4시간 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외국 지도자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러시아 언론인들은 심지어 9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세계적 지도자는 물론 교황에 이르기까지 푸틴의 지각 습관에 희생된 인물들은 다양합니다. 가장 짧게 기다린 경우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 14분이고 가장 길게 기다린 경우는 메르켈 독일 총리입니다. 2014년에 4시간 15분을 기다리면서 이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푸틴의 지각 앞에 교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5분을 기다렸고 2015년에 프란시스 교황은 바티칸을 찾은 푸틴을 50분간이나 기다렸습니다. 당시 갑자기 불어닥친 11월의 추위 속에서 교황청 직원들은 덜덜 떨면서 푸틴의 느긋한 출연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40분,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 헬싱키 회담 시에 45분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아베 일본 총리도 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만일 푸틴의 지각 시간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면 한국은 그래도 푸틴이 일본에 비해 꽤나 배려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서울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에 대한삼보연맹 관계자와 삼보 도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을 보고 일일이 악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삼보는 러시아 국기 무술이고 푸틴 대통령은 국제삼보연맹 회장입니다. 결국 한러 정상회담은 30분 늦게 개최되었습니다. 30분 지각은 사실 대단히 양호한 기록이고 게다가 나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 있는 지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사람 누구나 알고 있는 푸틴의 지각 행위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된통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금년 4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날 푸틴 대통령은 오후 1시 34분에 정상회담장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 먼저 도착해서 김정은을 기다렸습니다. 김정은의 전용 차량은 2시 5분에 도착했습니다. 지각대장으로 유명한 푸틴이 이번에는 김정은을 30분이나 기다린 셈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푸틴이 썩 억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원래 북러 간의 정상회담은 1시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 34분에 온 푸틴 대통령이나 2시 5분에 온 김정은이나 늦게 오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조금 늦게 온 사람과 그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공산주의 북한과 권위주의 러시아에서 시계는 태엽이나 배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 앞으로 또는 뒤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지각을 밥 먹듯 하던 푸틴이 한바탕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13일 푸틴은 싱가포르를 최초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도착 당일 리센룽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전용기는 언제나처럼 예정 도착 시간을 넘어서 느긋하게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발끈한 리센룽 총리는 13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다음 날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간으로 예정된 푸틴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이 갑자기 반토막으로 쪼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임자를 제대로 만난 셈입니다. 싱가포르와 러시아 간의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서 실무 방문도 아닌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비록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일지라도 그 손님의 오만 불선과 결례까지 참고 이해해주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의 국격과 외교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국격은 한 국가의 영토나 인구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국가와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푸틴은 지각 도착한 대가를 한 번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3차 아세안 러시아 정상회의와 13차 이스트아시아 서밋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회담장에 도착한 푸틴은 언제나처럼 금속 탐지기 옆에 VIP 통로로 지나가려 했지만 보안 담당자는 금속 탐지기를 정상적으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푸틴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공항이나 회담장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것은 2000년 러시아 대통령 집권 이후 최초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푸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외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지각을 하는 것일까요? 소련 정보기관 KGB 출신으로 스파이 세계에서는 때로 1분 1초의 시각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왜 이토록 지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푸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상대편의 평정심을 흔들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게 나타나는 경우와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와중에 어느 순간 자기가 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활동하는 바람에 만성적으로 시간이 늦어버린 경우로 구분합니다. 교황이나 영국 국왕,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앞두고 수십 분에서 수시간까지 늦게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회담장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편을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뚜렷한 이유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2차 대전에서 숨진 러시아 군인을 기리는 기념탑 제막식 참석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의 친선관계 강화를 위한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푸틴은 90분이나 늦게 행사장에 나타났고 수십 명의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거의 습관이 되다시피 한 푸틴의 지각 행위에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역시 같은 해인 그해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는 세계적 기업인 수백 명이 모여서 푸틴 대통령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푸틴은 4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금이다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서방 최고 경영자들에게 푸틴의 지각 등장은 조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익에 분명히 손해를 끼치는 행위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08년 10월 크렘린 궁은 모종의 긴급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러시아 기자들을 푸틴의 별장에 모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도 푸틴은 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경호원들은 기다리다 지친 기자들이 별장을 떠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9시간이나 지난 한밤중에 나타난 푸틴은 기자들에게 절대 정숙할 것을 요구하더니 다른 방으로 기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푸틴이 56세 생일 선물로 받은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론 기자들을 밤늦게까지 기다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특종을 기대하던 기자들은 그만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2년 푸틴은 독일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러시아 어린이들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을 잃었지만 푸틴의 위로에 깊은 감동을 받은 부모들은 묘지에서 푸틴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푸틴이 도착하지 않자 결국 부모들은 묘지에 관을 묻고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크렘린 관계자들이 나타나 곧 푸틴 대통령이 도착할 것이라면서
장례식을 다시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을 파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도착한 곳은 그 후로도 또다시 2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푸틴의 잦은 지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그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습관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늦게 회담장에 나타나는지에 따라 푸틴과의 친소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이라도 나쁜 습관이 고질이 되면 여간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모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냥 늦게 나타납니다. Punctuality is the courtesy of kings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시간 엄수는 군주의 예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 루이 18세가 처음 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이 18세는 1755년에 태어나서 18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 18세는 루이 16세의 동생으로 나폴레옹에 실각한 후 1815년 프랑스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전의 프랑스 국왕들과 달리 정해진 시간에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에 왕들은 국사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국왕은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나타났고 신하들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국왕을 향해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이 18세는 절대 권력을 가진 국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들을 약속한 시간에 만나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시 국왕이 타인을 위해 예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앉을 때까지 서서 기다려줄 수도 없고 모자를 벗어서 예의를 표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루이 18세는 자신의 약속 시간을 존중함으로써 신하들에게 예의를 갖고 대한다면 신하들 역시 부자와 가난한 자,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하고 바른 군주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 약속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서양 격언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It is also the duty of gentlemen and the necessity of men of business. 시간은 신사의 의무이며 사업가의 절대 덕목이다 라는 뜻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간 약속을 지켜야만 진정한 권력자가 되고 신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은 언제쯤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신사가 되고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푸틴은 비록 지각대장이기는 해도 국가는 잘 꾸려나갑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침몰 위기에 빠졌던 러시아가 21세기 들어서 다시 강대국 미국에 맞설 수 있게 된 데는 누가 뭐라 해도 2000년부터 러시아를 통치해온 푸틴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푸틴과 같은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간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약속한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 앞에서 그때그때 상황 모면만을 위한 정치인들의 거짓말, 거짓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마련입니다. 가끔 지각해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아니면 적어도 싱가포르처럼 옳고 그름을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국격을 갖출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세상 어디에선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때로 두렵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